네, 그럼 웹팩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실습 절차를 따라서 이제 코드를 구성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위쪽에 기본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래 참고를 드렸고, 이런 식으로 GitHub 리포지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run webpack이라는 리포지토리가 저희 인프론 강의에서 사용할 전체 수업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리포지토리고요. 그 다음에 저 링크를 아래 이제 참조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Getting Started라는 튜토리얼로 오시게 되고 1번부터 총 7번까지 같이 이제 이 가이드대로 따라 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부러 영문화를 해서 조금 더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영어가 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다 구성을 한 상태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웹팩 글로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전역 설치죠. 네, 전역 설치로 가보면 이건 아톰이라는 툴이고, 이제 아톰에 대해서는 제가 뷰 JS 입문 강의에서 좀 길게 다뤘기 때문에 그 강의에서 아톰 설치와 테마 그리고 그 테마와 패키지 쪽 다 설치를 해 오시면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npm 관련해서도 제가 앞쪽에 좀 부록으로 이제 빼놨기 때문에 그 npm 뭐 로컬 인스톨이라든지 전역 인스톨 그리고 전반적인 npm에 대한 설명도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pm 인스톨에서 웹팩 글로벌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웹팩이라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이제 OS 레벨, 시스템 레벨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일단 저는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엔터를 치진 않고요.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웹팩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팩 config.json을 뭐 이런 설정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웹팩을 일단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역 설치가 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이제 패키지.json을 이제 생성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npm init y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래그 값이죠. 네,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지금 위치를 먼저 보시면 run 웹팩이기 때문에 getting started 밑으로 가셔야 해요. 그래서 getting started로 cd 하시고 getting started 가시면 이런 식으로 앱이라는 폴더가 있고 index.html인데 제가 이제 조금 폴더 구성하시기 편하라고 빈 파일들을 index.html, index.js를 생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먼저 앞서 말씀드리던 거를 진행을 하면 npm init y라고 했을 때 이 위치 getting started라는 위치 밑에 패키지.json이 생성이 될 거고요.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네임부터 라이센스까지 다 생성이 될 겁니다. 일단 패키지.json도 역시 npm 어떤 리포지토리에서 받아오는 라이브러리의 어떤 패키지 관리를 위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위한 어떤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pm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패키지.json까지 설치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자 index.js랑 html을 생성을 했는데 HTML 내용은 일단 이걸 이렇게 한번 복사해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index.html 내용을 채운 상태고 그 다음에 index.js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가 다만 이제 앱 밑에 index.js로 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앱 밑에 index.js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index.html과 index.js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것들 이제 뭐 그다음 절차가 있는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가 이제 어떤 코드들을 넣는지 살펴보면 먼저 index.html을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HTML 문서에서 바디 태그 안에 스크립트 로딩 이제 index.js를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헤드 쪽에는 이제 로댓이라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유틸리티성 라이브러리를 CDN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해왔죠. 이렇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의 내용이 이제 이 파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index.js에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dex.js를 보시면
index.js에 지금 보시는 게 이런 언더스코어, 이 로우 대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시라는 게 보통 이거를 의미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로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낮은 대시라고 해서 지금 이거와 앞에 보시는 거와 같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로데시가 지금 앞에서 CDN으로 로딩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div 태그의 내용을 어떤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로우대시의 라이브러리 중에서 로우대시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API가 조인이라는 API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인이라는 API로 헬로 웹팩을 구성해 가지고 붙이면 마지막으로는 그 생성한 엘레먼트를 바디에 붙여넣는 어펜드 차일드에서 바디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까지 해서 index.js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index.html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헬로 웹팩으로 이런 div 태그 하나 들어오겠죠. index.js를 실행을 하면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ndex.js로 가셔서 index.html을 실행을 시키시면 자, 이런 식으로 헬로 웹팩이 떴죠. 그리고 네트워크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데시를 접근해서 로데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할 거는 자, 로데시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자, getting started 이쪽 밑에죠. 지금 getting started에다가 npm install 로데시 save 하게 되면 자, 로데시라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이제 npm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npm이라는 거는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 저장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저장하고 있는 공중 저장, 그러니까 약간 퍼블릭한 좀 공공 저장소인데 거기서부터 로데시를 땡겨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세이브라는 것을 글로벌이 아닌 로컬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노드 모듈스가 설치가 되고 로데시가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로데시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CDN으로 받게 됐을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HTTP 요청을 날려서 들고 왔는데 이제 노드 모듈스로 이미 이 파일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파일에 로데시가 설치가 되면 index.js 가셨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 언더스코어가 이제 input from 로데시 네,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데시를 들고 오는 것은 바로 노드 모듈스 밑에 있는 그 로데시 라이브러리 접근해서 라이브러리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온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index.html에 있는 CDN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가이드를 좀 보시면 여기까지 4번까지 설치를 하셨고요. 로데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셨고 npm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5번 방금 제가 한 거죠. index.js 메뉴에다가 상단에다가 import 하고 from 해가지고 로데시 하셨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이렇게 됐네요. 그 CDN을 없앴고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앱 index.js라고 했을 때 자 다시 보시죠. 네, index.js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지금 index.html에서 로딩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이렇게 해도 동작은 하지만 웹팩 번들링을 한 다음에 일단 그 결과물로 한번 로딩을 해볼 건데 번들링을 할 때 index.js와 로데시 라이브러리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번들링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명령어를 치시면 돼요. 웹팩 index.js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주소가 바로 이제 대상 파일, 번들링할 파일, 그리고 결과물 파일 주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걸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웹팩 그다음에 앱 밑에 index.js를 번들링을 해서 dist bundle.js를 뽑아낸다 라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자, 일단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웹팩이 돌아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웹팩 3.6 버전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ndex.js의 어떤 그 내용들을 번들링을 할 때 이제 웹팩 자체 내부에 있는 뭐 global.js, module.js를 사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시간 걸리는 시간과 해시값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은 웹팩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빌드를 한 모습이고, 보통 fail이라든지 에러가 나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뜨게 될 겁니다. 에러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dist 밑에 자, 이 bundle.js 보이시죠? 이 부분. 이게 바로 제가 이 위쪽에 명령어 쳤을 때 dist 밑에 bundle.js 대상 경로, 번들링한 파일의 대상 경로가 bundle.js로 나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접속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웹팩에 의해서 모듈화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 테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스크립트는 사실상 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bundle.js를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부분도 역시 dist bundle.js 네, 가이드에 다 있는 거니까 따라 치시면 되고, 네, 이 부분이죠. 이렇게 따라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로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딩을 할게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일단 육안상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패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CDN에 의해서 로데시의 어떤 라이브러리 쪽을 요청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받아오는 것까지 해서, 그리고 index.js까지 포함하면 여러 번 이제 파일을 로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웹페이지가 어떤 디플로이 돼가지고 서버에 있다라고 하면 HTTP 요청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확 줄여주는, 확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실히는 이제 index.js와 로데시를 같이 로딩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로딩하는 게 아니고 bundle.js 안에다 다 넣어서 한 번에 로딩하는 거죠. bundle.js가 방금 저희가 번들했던 웹팩으로 번들링했던 그 내용이고요. 네, 이렇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내용을 하나의 파일로 다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렇게 떴네요. 이렇게 뜬 것까지 확인하신 거고, 일단 웹팩은 다 쓰셨어요. 이게 이제 웹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명령어를 이렇게 쳤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명령어를 이 보시는 것처럼 웹팩하고 뭐 번들링 대상 파일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타날 위치까지 다 지정을 해줬는데, 웹팩의 정말 간단한 기능을 활용해서 명령을 쳤는데 이 정도면 좀 더 복잡한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커맨드 창으로 쳐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웹팩 config.js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웹팩의 설정 파일을 이제 저희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할 일이 getting started 밑에 웹팩 config.js, 스펠링이 조금 틀렸는데 웹팩 config.js를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커맨드와 함께 비교를 해볼게요. 커맨드와 함께 비교를 해본다면, 자, 일단 위쪽에는 엔트리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아까 봤었던 앱 밑에 index.js를 접근한 이제 약간 번들링할 대상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아웃풋이라는 것은 이걸 번들링을 했을 때 나오는 파일 이름과 함께 그 다음에 dist라는 폴더 밑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커맨드 창으로 쳤던 것과 동일하게 설정 파일을 구성한 거고요. 이제 엔트리와 아웃풋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패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엔트리 관련된 챕터, 아웃풋 관련된 챕터를 할 때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저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돌려보시면, 일단 디스트를 저희가 지울게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육안상 구별이 안 되니까. 자, 일단 웹팩 config.js를 구성을 하셨을 때 이게 효과가 뭐냐면, 이제 이 getting started라는 폴더 위치에서 웹팩을 치시게 되면
그냥 웹팩만 치시게 되면 웹팩에서 자동으로 webpack.config.js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앞에 보시는 파일이죠. 파일대로 파일의 구성 방식대로 어떤 웹팩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돌리시면 자, 똑같이 아까 봤었던 웹팩 띄고 앱 index.js 띄고 dist bundle.js와 동일하게 그냥 이번에는 설정 파일의 내용대로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번들링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